여기 안 넘어가네. 자,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뉴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드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자바 밑에 자바 프로젝트가 있죠? 네, 자, 두 번째 시간이니까 뭐 세컨드라고 할게요. 프로젝트명은 세컨드고, 자, 넥스트로 한 다음에 어, 잠시만요. 자, 세컨드 프로젝트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습하기 위해서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new 한 다음에 클래스를 하는데, 자, 이 클래스에서 패키지를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패키지를 안 쓰면 디폴트가 되는데, 자, 이 패키지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무 이름이나 줘볼까요? 패키지 이름을, 지금 우리가 자료용 하고 있잖아요. 수업이, 그러니까, 참조 자료용 하고 있으니까, REF라는 패키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REF라는 패키지, 그냥 이름이 REF예요. 자, 이름은 참조형이고 하니까 string ex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메인을 체크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하고 피니시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요런 형태의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포함한 요 클래스가 생기는데, 여기에 패키지에 REF라는 게 생겼잖아요. 자, 그럼 이 패키지가 뭐하는 역할을 하냐 보시면, 먼저 이 소스가 생성된 위치를 가볼게요. 이 소스가 실제 생성된 위치, 편집기가 아니라. 그럼 이 실제 위치를 가려면 아까 우리가 얘가 어디서 동작한다고 했었죠? 그 워크스페이스의 경로가 어딘지 알면은 그 경로 밑에 찾아갈 수 있는데, 그거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 파일을 우클릭을 하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서 보시면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속성이겠죠? 자,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안 내려가지. 자,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요 로케이션 있잖아요. 요 위치로 가요. 요 위치로 갑니다. 그러면 요 한번 모양을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제가 자바 베이직에서 세컨드라는 그런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src라는 폴더 밑에 아까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REF라는 패키지가 있죠. 자, 여기서 패키지는 폴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더 구조. 자, 만약에 요 세컨드라는 애한테 제가 REF라는 패키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new하고 new에서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디폴트 클래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클래스만 만들어 볼게요. 패키지명은 안 적었어요. 뺐어요. 자, 이렇게 피니시.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구분되죠? 얘는 디폴트 패키지, 이름이 없는 애 패키지 밑에 이런 클래스가 존재하고, 요건 REF라는 패키지명을 줬기 때문에 그 밑에 존재하고. 자,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번에 REF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string ex2라고 해서 그냥 피니시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생겼죠? 그럼 실제 경로에 가봅시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구분해 볼까요? 자, 보세요. src 밑에 디폴트 패키지니까 패키지가 없죠. 그러니까 src 밑에 바로 우리가 만든 자바 파일이 존재하고요. 반면에 내가 특정 어느 패키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클래스들은, 자바 파일들은,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의 자바 클래스는, 뭐, ABC라는 패키지로 묶겠다. 그러면, 요렇게 패키지명을 주시게 되면, 요런 패키지 밑에 요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보시면, REF2에 string ex2라고 있죠? 그럼 REF2에 string ex2. 자, 패키지라는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폴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더 구조. 그럼 폴더 구조로 왜 자바 파일이 배치하게 됩니까? 사용의 편리성이죠. 하나의 폴더 안에 데이터가 많으면 여러분도 PC 보면 C 드라이브나 아니면 D 드라이브에, 자, 여러분도 집에서 쓰실 때 E 드라이브 같은 거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밑에 관련된 애들끼리 모아놓고 하잖아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파일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걔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바로 패키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을 해보겠어요. 복습. 자, 그래서 복습을 하는 애는 제가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게요. 복습이니까 리뷰잖아요. 리뷰라고 하고요. 네임은 리뷰 1이라고 하고, 제가 뭐 하다가 뭐 단축키가 눌러졌더니 글자가 오른쪽부터 정리되겠네요. 자, public void main 체크를 하고 finish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요거 주석은 삭제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뭘 했냐면 주석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어요. 자, 주석이라는 건 뭐죠? 프로그램이 번역하지 않고 우리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코드가 주석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줄, 원 라인 단위로 주석을 달 때는 이렇게 단다는 거죠. 선생님 방금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하도 많이 쓰니까 이클립스는 해당되는 라인에 커서를 갖다 대고요. 컨트롤하고 요 슬래시 키 있죠? 컨트롤 누르고 슬래시 키 한번 눌러주면 해당되는 라인이 주석으로 생기고요. 똑같이 해주면 없어집니다. 그 라인 단위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블럭 단위 주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개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 자, 그런데 실제는 블럭 단위도 위와 같이 사용하면 불편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를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블럭 할 수 있죠. 이렇게 블럭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블럭 주잖아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한 줄 하는 그 단축키가 뭐라고 했어요? Shift 슬러시죠? 실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하니까. 원래는 블록 단위면 이렇게 쓰겠지만 실무에서는 이거 귀찮아요. 언제 이거 해가지고 이거 끝에 찾아서 언제 해?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블럭 칠게 이렇게 많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안 써요. 다 이런 식으로 주석 달아요. 이런 식으로 주석 달다. 왜? 우리한테 단축키가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만들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현실 세계에서는 한 줄도 이렇게 쓰고 여러 줄도 이렇게 쓴다. 왜? 우리한테는 요게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쓴다라는.
자,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면 변수라는 건 뭡니까? 변수라는 거. 자, 여기다 쓸까? 변수는 뭐예요? 변수는 변하는 수죠. 변하는 수.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어야죠. 자, 만들 때는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만드는 게 문법이죠. 타입 한 칸 띄고 내가 원하는 변수명 그리고 세미콜론을 끝나야 하나의 명령어가 완성이 돼서 세미콜론 단위로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숫자, 문자, 그리고 논리형. 자, 숫자는 정수형, 그리고 실수형. 네, 문자는 문자와 문자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수형은 어떻게 쓰냐? 정수형. 자, 이거 먼저 다 주석하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정수형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int 넘버는 0 이런 식으로. 그죠? 맞죠? 실수형은 더블 d 넘버라고 할게요. d 넘버는 0.0 이런 식으로. 자, 문자는 캐릭터. 문자는 CHA id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 차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안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CHAR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이거 원래 캐릭터의 약자지만 읽을 때는 캐릭터라고 해요. 캐릭터. 자, 문자 그래서 CH는 대문자 A 이렇게 저장할 수 있죠. 자, 우리 문자열 안 배웠는데 이제부터 문자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str 하고 스트링 있죠. 스트링 요거 쓰는 거예요. 스트링. 자, 요거는 아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트링의 str은 자, 요렇게 작성을 합니다. str이요. 자, 논리형은 뭐냐면 참과 거짓만 나타내는 거예요. 참과 거짓. 자, 이런 정수형 데이터는 0도 들어가지만 1도 들어가고 10도 들어가고 100도 들어가고 1000도 들어가고 만도 들어가고. 실수형 D 넘버는 0.0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수점을 표현하고 문자도 마찬가지지만 논리형은 딱 두 가지만 가집니다. 뭐 참과 거짓, true, false만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불린형이라고 하는데요. BO 불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s true, is success, true 이렇게. 자, 프로그램을 할 때 얘가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변수인 불린형으로 우리가 어떤 변수를 만들었을 때는 그 앞에 이거는 꼭 문법이 아니라 권장사항인데 is라는 접두사를 붙입니다. 그럼 is success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값이 true니까 success, 성공했다는 success.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is라는 접두사를 좀 많이 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int, 더블, 캐릭터, 불린, 스트링형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자를 할 때 상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상수요. 자, 상수. 자, 상수는 뭐냐? 변하지 않는 수. 즉, 변경할 수 없는 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되죠. 이런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표현이. 그죠? 이런 표현이 안 돼요. 자, 요거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라고 했죠. 그럼 20이라는 값을 숫자 100에다가 대입할 수 없잖아요. 왜? 100은 누가 봐도 100. 네? 때려 죽여도 100이죠. 100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하려면 얘가 아니라 뭐예요? 왼쪽에 뭐가 와야 돼요? 왼쪽에. 자, 얘가 이런 식이 성립하려면 아까 넘버라는 우리가 변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초기 값을 0으로 줬죠. 여기에다가 20. 이런 문장은 돼요. 얘는 돼. 얘는 오케이. 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니까. 넘버는 값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변수니까 가능하잖아요. 반면에 상수는 안 된다. 자, 그때 여기 에러가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보시면 보세요. The left hand side, 그죠? must be variable, 그죠? 왼쪽에 있는 왼쪽 사이드에 있는 애는 반드시 변수의 속성을 가진 애가 assign, 할당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넘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혹시 C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C 언어는 에러를 어떻게 내냐면 L 밸류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L 밸류. 그래서 L 밸류는 left니까 여기고요. C 언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거 R 밸류. 그래서 L 밸류, R 밸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바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상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3.14가 뭡니까? 3.14 뭐예요? 어떤 사람은 3.14를 자, 원주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150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인간의 최대 나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으로. 그죠? 자, 그러면 3.14나 150이라는 요 숫자 자체가 상수인데요. 이 상수를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왜? 프로그램 할 때 얘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 3.14나 150이나 이런 숫자 있잖아요. 상수. 여러분 프로그램 하는데 갑자기 100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면 이 100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넘버라는 변수가 있으면 변수의 이름을 보고 대략적으로 이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대략 어떤 값이 들어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러려고 만든 게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변수 만들 때 A, B, C 이런 단편적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이름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변수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변수죠. 변하는 수니까. 그러면 3.14를 원주율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3.14는 실수니까 내가 더블이라고 하고 원주는 그냥 pi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라고 만약에 표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pi는 원주율을 뜻하는 의미구나 라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요? pi는 뭐죠? pi는 상수예요, 변수예요? 변수죠. 변수는 뭐라고 했어요? 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누군가가 실수로 pi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 가능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저 pi는 3.14라는 뜻을 갖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3.14라고 pi라고 이름을 부여했냐면 그냥 3.14라고 하면 얘가 도대체 원주율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소수점 값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니까 저 값에다가 이름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저런 형태를 띄었더니 문제는 3.14가 pi라는 이름을 갖게 돼서 어떤 뜻인지를 알지만 변수가 돼버림으로 인해서 상수의 고유한 특징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상수이지만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없을까? 자, 이렇게 만들면 얘는 이름을 갖는다는 조건은 만족하지만 값이 변해버리니까 상수로서의 역할은
없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좋아. 이거 원주율 이름 부여해줄게. 대신에 너는 조건을 두는 거야. 너는 일반 변수와 다르게 네가 생성하자마자 어떤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해. 그것만 허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변수의 모양을 갖췄지만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다시 조건을 말하면 최초 변수를 생성 시 초기화를 한 번만 허용하고 그 외에 해당 변수의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개발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름도 거창하게 상수형 변수라고 합니다. 상수형 변수. 자, 그래서 자바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앞에다가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 이 파이널 색깔이 뭐예요? 저 더블하고 같은 색깔이라는 얘기는 뭔가 의미가 이미 부여되어 있는 예하고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파이널을 삭제를 했을 때 여기 이 코드에서 에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여기 코드에 에러 없죠. 근데 제가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딱 붙이니까 저 밑에 있는 53번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왜죠? The final local variable, the final로 선언된 변수인 pi는 cannot be assigned. 값을 할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최초 pi라는 변수를 더블형 타입으로 이 변수를 만들었을 때 얘가 final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최초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값을 변경하는 행위를 절대 불허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pi라는 변수는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가지는 변수가 됐는데 일반 변수가 아니죠. 값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상수형 변수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이제 3.1 이제는 그러면 누가 봐도 pi라는 저 변수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3.14예요. 값을 못 바꿔. 그러니까 상수죠. 상수의 성격을 완전히 갖고 있지만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변수의 속성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변수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선언했지만 한참 뒤에 쭉 가서 갑자기 pi라는 변수를 딱 꺼냈으면 이 pi라는 변수와 이런 넘버라는 일반 변수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뭔가 모양을 다르게 해서 얘는 이 넘버 얘는 일반 변수고 이 pi는 변수처럼 이름을 갖지만 상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상수형 변수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문법은 아니지만 어떤 규칙이 있냐? 무조건 대문자로 만들어 주게끔 약속을 했습니다. 대문자로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남이 만든 코드를 봤을 때 뭔가 변수인데 다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걔는 상수형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쓰도록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법이 아니라서 안 해도 되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서로 지키고자 하는 암암리에 이렇게 약속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거는 안 되면 아예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돌아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클래스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고 그랬죠. 이런 식의 규칙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건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럼 그 규칙이 왜 나왔냐? 결국은 뭐예요? 코드를 읽기
쉽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독성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좋은 말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죠? 네.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코드가 깔끔하고 눈에 확확 들어와야 보기도 좋지만 뭐가 좋아요? 가독성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어서 결국은 실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버그를 양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면 최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버그가 없어야 되는 거죠. 버그는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프로그램을 썼는데 잘 돌아가요. 그런데 한 뭐 15일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래서 이 버그를 양산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배워야 된다? 버그를 잡는 디버깅도 같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디버깅이라는 작업까지 같이 해주죠. 그럼 디버깅은 언제 가르쳐 줄 거예요? 라고 하지만 일단 기본 문법이 끝나고 나서 디버깅도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뷰라고 써놓고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요거 해봅시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어요. 이따가 과정하고, 그죠? 평균을 구해보자는 거죠. 평균을 구해.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자, 국어라는 변수를 만들고, 영어라는 변수를 만들고, 수학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 여러분들이 임의의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이라는 게 뭐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평균은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그게 뭐예요? 나누기 3이죠? 네, 이렇게 해서 평균값을 나타내게 하려면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 변수를 만든다. 변수는 여러분 하나 둘 셋 4개를 만드는 게 좋아요. 4개 4개의 변수.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입력하는 거. 자, 그리고 나누기 3으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럴 때 국어, 영어, 수학을 ABC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국어, 영어, 수학이니까 점수잖아요. 그럼 변수의 타입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을 때 우리 변수의 타입 우리가 아까 배웠죠.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나머지 변수 타입은 쓰시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더 여러분들이 써보고 알아보시면 되지만 실무에서도 요거 이상으로는 변수명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은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 어떤 타입이죠? 어떤 타입이에요? 정수, 인트죠, 인트. 자, 국어, 영어, 수학. 자, 그러면 인트, 국어, KOR, 국어. 그리고 국어는 그냥 뭐 80점 할게요. 그리고 콤마.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인트, 영어는 ENG. 뭐 이렇게 해서 75.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같은 타입이니까 인트 뭐 매스라고 할게요. 얘는 뭐 97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저 KOR, ENG, 매스라고 정의한 저 변수명들은 다 타입이 같기 때문에 인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한 라인. 인트 한 칸 띄고 KOR 80, 콤마 일 때는 이어서 할 때는 콤마. 그리고 ENG는 75, 콤마
매스는 97 한 다음에 이때 세미콜론 해버리면 한 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평균은 3개를 나누면 여러분 항상 뭐가 발생한다는 거에 염려를, 고민을 해야 돼요. 평균은 항상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 평균은 그래서 더블 에버리지 약자 AVG라고 한 다음에 KOR 플러스 ENG 플러스 매스 나누기 3 하면 안 되겠죠. 왜? 우선순위 때문에 여기 가로를 쳐주고 3을 나눈. 요게 바로 AVG. 자, 그러면 평균을 출력해 봅시다. 자, 평균을 출력할 때 system.out.print LL인데 이거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단축키가 있다고 했죠. sys out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있어요. 평균은 플러스 자 문장을 이어서 표현할 때는 플러스를 합니다. 플러스 AVG라고 하면 됩니다. AVG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요거 실행을 하면 84.0이 나왔어요. 84.0. 자, 검증해 봅시다. 뭘로요? 윈도우 계산기로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자, 80 더하기 75 더하기 뭐였죠? 97. 97은 250이고 나누기 3은 죄송합니다. 정확히 나눴네. 여기를 77로 바꿀게요. 77로.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자, 80 더하기 77 더하기 아이고 잠깐요. 87 더하기 17 더하기 97은 261이고 나누기 3 하면 8로 할게요. 오늘 어떻게 딱딱 떨어지지? 80 더하기 78 더하기 97. 네, 오케이. 나누기 3은 70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70으로 하면 되겠죠? (80) 더하기 70 더하기 97은 247 나누기 3 하면 그죠? 82.33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 82 나오죠. 원래는 82.333. 자, 왜 그렇죠? 자, 원래는 82.333이에요. 오리지널은 82. 자, 이거란 얘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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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수 더하기 정수 더하기 정수. 그럼 요건 뭐야? 정수. 정수 나누기 3은 결과도 사실은 82.333이지만 이 자체가 오른쪽에 있는 이 계산된 결과가 정수 나누기 정수는 여기에서 정수만 취한 82고요. 그럼 82라는 숫자를 얘보다 큰 더블 형태의 AVG라는 변수에 담기 위해서 얘가 뭘로 변환돼서 일로 넘어가요? 더블 형태, 실수 형태로 변환돼서 넘어가니까 정수 82의 실수 형태의 표현은 82.0이잖아요. 그래서 AVG는 82.0이 나온 거고. 자, 그럼 여기가 실수 나누기 실수 형태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양쪽에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만 타입이 바뀌어도
서로 타입이 다르면 큰 거 기준으로 양쪽을 맞춰놓고 계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얘나 오른쪽에 있는 얘나 둘 중에 하나가 더블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 하면 더블 나누기 정수는 더블 나누기 더블 형태로 타입을 일치시켜 놓고 계산을 합니다. 제가 그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KOR, ENG, MASS라는 얘를 더블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요 계산 하나 때문에 오리지널 변수의 타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뭘 한다고 했죠? 더블. 요게 형 타입을 변환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정수 더하기 정수 더하기 정수 이 결과의 값을 실수 형태로 바꿨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실수 나누기 정수는 실수 나누기 실수 형태로 돼서 이 결과는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우리가 리뷰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리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건 뭐냐면 원주율이라는 거를 원주율이 상수형 변수라는 거를 알았어요. 상수형 변수. 그죠? 이 상수형 변수는 앞으로 계속 많이 쓰일 겁니다. 즉 변수가 고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된다. 상수처럼 취급된다. 그래서 값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도 없지만 바꾸려고 하는 행위 자체도 에러를 낸다는 거죠. 아예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파이널.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여기가 끝이다. 마지막이다. 라는 뜻의 파이널을 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다 붙이면 이렇게 상수형 변수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거와 더불어 지금 한 거를 보신 거고요. 자, 이번에는 2분 정도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뭘 할 거냐면요. 빠른 시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클래스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스코업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메인을 체크한 다음에 저는 이거를 패키지로 일단 안 묶을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패키지 개념을 써도 되지만 일단 놔둘게요. 그냥 디폴트로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요.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범위.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int number라고 했어요. int number. 아이고. 넘버는 1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럼 이 int 10, 자, 변수는 얘가 어디서 태어났죠? 요 블럭에서 태어났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변수는 변수의 유효 범위. 변수의 유효 범위. 즉,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어디냐면, 해당 변수가 생성된 여기에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해당 변수가 생성된 이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생겼어요? 얘가 생긴 그 블럭. 이 변수가 생긴 블럭을 찾아보면 자기를 감싸고 있는 애가 얘죠. 그럼 이 블럭 안에서는 저 넘버라는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블럭을 벗어나면 저 변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블럭은요, 블럭 안에 또 다른 블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블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번에는 int number 2라고 할게요. 2는 이번엔 2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블럭 안에서 쓸 수 있는 변수는 몇 개일까요? 이 블럭 안에서 쓸 수 있는 변수는 총 몇 개일까요? 이 블럭 안에 쓸 수 있는 거는
두 개죠. 두 개. 왜? 자, 얘는 여기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 블럭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블럭을. 지금 이 블럭 안에는 또 다른 블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얘는 int 넘버란에는 요 바깥에 있는 블럭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블럭에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애한테까지 이렇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계속 안쪽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만약에 자 요렇게 제가 프린트 명령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죠? 범위라는 게 그죠? 자, 이 넘버는 요 블럭을 포함하고 있는 바깥 블럭이니까 이 넘버는 여기서 다 자기가 영향력을 미쳐. 그러니까 이 작은 블럭 안에서도 요 작은 블럭 밖에 있는 넘버는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넘버2는 당연히 이 블럭 안에서 썼으니까 그럼 요 문장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요 블럭 다음에다가 쓰면 어떻게 되죠? 얘는 에러가 나죠. 얘는 에러가 나죠. 얘가 왜 에러가 나죠?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고 넘버2는 왜? 요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넘버2가 잠깐 안 된다는 안 돼.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죠? 듀플리케이트. 자 여러분 에러를 봤을 때 듀플리케이트라는 문장이 나오면 중복이라는 거예요. 중복. 그죠? 왜 중복이죠? 얘가 왜 중복이에요? 이 넘버라는 변수의 의미는 이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넘버라는 이름은 이미 그 위에 있는 넘버라는 변수가 이 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안에서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있는 변수를 또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되죠. 자, 그래서 변수의 범위는 요 자기가 태어난 그 블럭 안에서 유효한데 그 블럭 안에 또 블럭이 있고 블럭이 있고 블럭이 있으면 그 안쪽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가 이제 변수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요. 변수는 여기다도 쓸 수 있어요. 그냥 G 넘버라고 할게요.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G 넘버는 아까 이 G 넘버가 속한 구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G 넘버가 속한 구역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죠. 그러니까 스콥이라는 클래스에는 저 변수가 다 통용되는 거죠. 그죠? 통용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